오늘 모델링은 노키아 6560 모델을 진행할 건데요. 이 모델은 스마트폰하고 다르게 스크린이라든지 베젤, 버튼, 키보드 이런 디자인 요소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알리아스에서 이제 프로젝트하고 인터셉트 기능을 숙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이 모델링을 하는 이제 기조는 제일 처음 이 알리아스에 입문하시는 분들을 생각을 하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노키아 핸드폰하고 똑같이 만들지는 않고요. 면을 좀 단순화시키고 구성하는데 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좀 단순화를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모델링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모델링을 하려면 제 이제 크기가 선정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제 길이는 167mm, 폭은 71mm, 그 다음에 두께는 28mm를 기준으로 해서 모델링을 할 거고요. 지금 이제 알리아스를 제일 처음 이제 로그를 온 하시면 이제 이 그리드가 100mm 간격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제품 자체가 이제 167m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0mm 그리드에서 만들면 좀 그 스케일감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팔레트에서 컨스트럭션에서 이 프리셋을 두 번 클릭하시면 자 여기가 이제 편집창에 100mm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10mm로 이제 조정을 하시고 고를 클릭해 주시면 이제 이 그리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10mm 단위로 줄어들어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조정을 먼저 하시고, 앞서 말씀드린 이제 167mm, 71mm, 28mm에 맞게 이미지를 세팅하기 위해서 박스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키포인트 박스에서 라인을 하나 선택을 하시고, 가루에 이제 커브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센터 피봇, 그 다음에 무브 명령어 주시고 Alt를 누른 상태에서 하면 이렇게 그리드를 따라가겠죠. 자, 그래서 이 중심에 하나 맞춰 주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그려진 가로 커브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윈도우에서 자, 인포메이션 윈도우 들어가면 이제 어트리뷰트에 이제 이 커브가 가지고 있는 길이값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에 가로니까 70mm를 이제 프롬프트 창에 타이핑 해주시고 다시 센터 피봇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중심에 정렬을 해주시고요. 자 다시 키포인트 박스에서 라인을 하나 더 선택하시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끝에다 근처에 클릭을 해주시면 자 이렇게 이제 직사각형을 만들기 위한 기본 이제 수직 라인이 하나 생기겠죠. 자 이 상태에서 바로 이제 보시면 자 여기 118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지금 이 세로선의 길이를 말합니다. 그럼 여기에 똑같이 길이인 167mm를 타이핑 하시고 엔터. 자 이렇게 박스가 됐으면 자 이제 여기 이 00 값보다 이제 이 길이가 내려가게 되면 쿼터 뷰나 이런 데서 확인을 할 때 그리드에 가려서 면을 보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높이를 이 커브 두 개를 선택하고 셋 피봇을 이용해서 센터에다 갖다 주시고 무브 명령어 Alt 누르고 다시 쭉 올려서 넉넉하게 아랫부분이 여유가 있게 만들어 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커브 세로 커브를 컨트롤 CV 복사 자 셋 피봇에서 컨트롤 누르고 자 피봇 옮겨 주신 다음에 무브 컨트롤 누르고 자 이동을 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똑같이 자 다시 라인을 하나 선택하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클릭하시면 이렇게 박스가 하나 이제 레프트에서 이제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레프트 뷰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일단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취향 차이인데요. 이 핸드폰이 이제 정면을 보고 있는 면은 이제 레프트에서 만들어도 되고요. 자동차 모델링 하듯이 백뷰에서 만들어도 됩니다. 이건 상관이 없어요.
백에서 만들든지 레프트에서 만들든지 이건 이제 자기 이제 취향인데 일단 저는 백에다 만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이제 피봇을 중심 이제 4개 이 커브의 중심을 이제 피봇을 중심에다 이제 갖다 놔주시고 탑뷰로 가서 에디트에서 디플리케이트 오브젝트 자 오브젝트에서 회전이니까 로테이트가 되겠죠. 여기는 90도 있는데 여기를 0으로 만들어주고 X축, Y축, Z축 지금 탑뷰니까 Z축으로 해서 90도로 해서 고를 클릭해주면 이제 돌아가겠죠.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 있기 때문에 얘네는 이제 필요가 없겠죠. 백에서 한번 이제 확인을 해주시고 자 지워줍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백에서 박스가 이제 하나가 설정이 됐으면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레프트로 움직입니다. 레프트로 가서 자 다시 가로 똑같이 가로 라인을 하나 생성을 하신 다음에 이 가로가 이제 뎁스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프롬프트 창에다가 28mm 치고 엔터를 하신 다음에 센터 피봇 그 다음에 무브 컨트롤 가운데다 이렇게 맞춰주시면 자 이 상태에서 뭐 탑뷰로 가서 확인을 하거나 자 쿼터뷰에서 확인을 하면 되는데 자 이 상태에서 자 요거를 가운데다가 놔주거나 아니면 뭐 그대로 뭐 사용해도 되는데 저는 일단 가운데로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백뷰에서 만들어진 이 커브들을 이제 다 선택을 하면 다 선택을 하면 이제 여기에 피봇이 있는 걸 확인했죠. 자 여기서 레프트로 가서 무브 하고 앞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컨트롤 C V 하고 다시 무브 컨트롤 자 이동을 시킵니다.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 자 이 상태가 되겠죠. 이 상태 자 이 상태가 되면 자 라인을 다시 하나 선택을 해주시고 컨트롤 눌러서 클릭 자 요렇게 박스를 만들어 주시면 자 이제 탑에서는 요런 직사각형이 나오고 사이드에선 요런 직사각형 자 그 다음에 백에서는 이렇게 정면이 보이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먼저 이제 그림을 이제 불러올 수 있는 그림을 불러왔을 때 이제 사이즈를 스케일링을 맞출 수 있는 이제 이게 가이드가 다 완료가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로 가운데 라인 하나 이렇게 그어 주시고 이렇게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되면 뭐 얘는 선택해서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만들어주면 이제 레이어에서 뉴를 클릭해서 자 여기 뉴 레이어 하나 만들어주면 이제 여기를 베이스라고 이름을 바꿔주. 2번 클릭한 다음에 키보드로 베이스라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자, 커브를 다 선택한 다음에 자, 다시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꾹 눌러주면 이렇게 메뉴가 뜹니다. 그럼 이 메뉴에 어사인이라는 곳을 자, 체크 클릭만 하시고 나스팅 해주면 자 여기를 클릭한다고 하면 없어졌다 사라졌다 이렇게 손쉽게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그림을 불러와서 세팅할 수 있는 준비는 됐고요. 이제 백으로 간 다음에 이제 그림을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그림은 프리퍼런스에서 먼저 모델링 체크해주고 메뉴는 꼭 롱 메뉴가 돼 있어야 돼요. 롱 메뉴가 있어야지 그림을 불러올 수 있는 메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인포메이션으로 가서 인포메이션 에디터죠. 에디터 윈도우에서 에디터 그래서 이제 이 카메라로 이제 들어가면 자 이런 이제 편집창이 하나 뜨게 됩니다. 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이제 백뷰이기 때문에 똑같이 카메라에서 백뷰를 선택해 주시고 이미지 플랜에서 어디든 자 그러면 이제 그 그림이 있는 곳으로 가야겠죠. 자 그러면 그림이 있는 폴더로 들어가서 자 여기서 이제 백에서 보여드릴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요.
이렇게 이미지를 선택하면 이 주변에 이 흰색 그 바탕 때문에 지금 이것처럼 커브로 선택하면 선택된 커브가 흰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탕 이미지하고 겹쳐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흰색을 없애기 위해서 이미지 플랜에서 플랜 파라미터, 그 다음에 RGB 뮤트를 2번 클릭하시고 나온 팔레트 창에서 스포이드 클릭, 바탕화면을 눌러주면 자 이렇게 색깔을 조절할 수 있고요. 좀 더 미세하게 조절은 이 RGB 뮤트에 있는 이 슬라이드 바를 이용을 해서 자 조절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이 창을 그대로 이제 놔둔 상태에서 자 팔레트에서 픽 이제 그림을 선택해서 이제 스케일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픽에서 자 COS 되어 있는 이 아이콘 노란색 화살표 있는 부분을 꾹 눌러주면 이미지라고 뜹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게 이제 지금 불러온 이미지를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선택 툴입니다. 자 클릭을 하고 그림을 찍어주면 자 이렇게 그림이 선택이 되고요. 자 피벗 보이죠? 자 그럼 여기서 move 명령어를 주면 이 그림 컨트롤러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럼 이때 다시 한번 이 피벗 부분을 클릭을 해주고 자 바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자 여기 가운데 있죠? 여기에다가 클릭해주면 딱 이제 정 가운데 우리가 만든 이 박스 정 가운데 세팅이 됩니다. 자 이제 크기를 줄일 때는 자 여기를 누르게 되면 단 스케일이 되기 때문에 항상 전체적으로 비례를 맞춰서 줄일 때는 이 코너 부분을 클릭해서 활성화를 시켜주고 그림이 없는 그냥 바탕 백 화면에 커서를 두고 자, 드래그를 해줍니다.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드래그를 해주시고 자, 확인은 자, 비대칭이 아니라 이제 정스케일 대칭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윗부분만 딱 이 선에 딱 맞춰주시면 아랫부분은 당연히 맞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편집이 조금 잘못된 건데요.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 자, 여기서 드래그를 해서 키운다고 하면 이만큼이 위는 맞아 있는 상태에서 이만큼이 빈다는 거는 키운다고 하면 위도 같이 키워지기 때문에 자, 이 간격의 크기를 잘 보고 드래그를 이 커서 이 놓여 있는 이 반절 정도까지만 키워줍니다. 자, 이렇게 반절 키워준 다음에 자 여기 위로 향하고 있는 화살표를 클릭을 해주고 자 위에 이제 그만큼 빗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방향키를 가지고 하단 방향으로 방향키로 내려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기 다시 맞았죠. 그럼 이제 아래도 맞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아래가 조금 또 빗나갔네요.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자 코너를 클릭을 해준 다음에 자 조금만 올려주고 자 다시 화살표 클릭 윗부분 자, 맞춰주시고 다시 아랫부분 확인 조금 또 많이 내려와 있네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번갈아 가면서 세팅을 맞춰주면 됩니다. 여기서 또 이게 맞는 것 같긴 한데요. 일단 다시 한번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번갈아 가면서 최대한 맞을 때까지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그림부터 맞질 않으면 나중에 이제 라인들이 계속 오차가 발생을 하면서 여러 단계가 지나가면 이제 진짜 안 맞는 경우가 생겨서 최대한 맞춰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정도에서 이제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맞춰졌으면 이제 화면을 레프트로 바꿔서, 자, 레프트에서도 이제 똑같이 화면 카메라 레프트로 맞춰 주시고요. 어디든 그 다음에 사이드 뷰 똑같이 RGB 뮤트에서 스포이드, 자, 이미지 선택, 무브, 자, 한번 피벗을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눌러서 이동시켜 주시고 코너 부분 활성화 시켜서 드래그 이렇게 맞춰 주시고, 여기 맞추고요. 네, 이 정도에서 맞추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맞춰 주시고 nothing. 그런 다음 탑뷰로 가서, 자, 여기도 화면을 탑으로 바꿔주시고 어디에서 탑뷰 진행을 해주시고 똑같이 만들어 주시고, 자, 무브, 자, 컨트롤 활성화 되면 이 피봇 클릭해 주시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 버튼 이동, 코너 활성화 시켜 주시고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드래그, 그래서 자, 높이 먼저 맞춰 주시고, 자, 이렇게 폭이 딱 맞았는데 이제 지금 여기는 조금 남아 있고, 그죠? 거의 딱 맞았나요? 지금 여기는 조금 튀어나가 있죠. 자, 일단 이동을 먼저 시켜서 딱 이 부분에 맞게 진행을 하고요. 여기 튀어나간 부분은, 자, 가운데 이 부분만 눌러서 왼쪽 마우스로 드래그 해서 줄여주시고 다시 화살표 찍어서 이동하면, 자, 여기까지 이제 딱 맞으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탑뷰, 사이드, 백, 이미지 이제 3개를 사이즈에 맞게, 모델링할 사이즈에 맞게 세팅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에디터는 꺼주시고, 다 끄시고, 이제 여기서부터 실제적으로 모델링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모델링을 진행할 때는, 자, 이제 이 그림을 세팅하려고 만들어 놨던 이 가이드들이 이제 좀 불필요하기 때문에, 자, 레이어 만들어서 놓은 데를 꺼서 보이지 않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오늘 이제 만드는 이제 노키아 이 핸드폰 모델링은 이제 다이렉트 모델링이라고 해서 이 프로그램에서 이제 제공하는 플랜이라는 그 스킨면을 이용해서 CV로 조절을 해서 면을 직접적으로 컨트롤해서 만드는 방식으로 할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좀 편하게 모델링을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다이렉트 모델링을 기준으로 모델링을 해보겠습니다. 자, 팔레트에서 서페이스에 보면 이제 여기 이제 플랜이라는 게 있습니다. 플랜을 하나 클릭하시고, 자, 이렇게 화면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제 플랜이 활성화 되는데, 자, 여기서, 자, 이거는 이제 종이장 같은 겁니다. 이렇게 얇은 종이장 같은 거예요. 자, 나싱을 한번 하시고, 이제 서페이스로 선택 다시 하시고, 꼭 한번 찍으신 다음에는 꼭 나싱을 해주셔야 돼요. 나싱을 안 하고 계속 클릭을 하시면 플랜이 계속 생성이 되기 때문에 꼭 나싱을 하시고, 자, 다시 서페이스 선택한 다음에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백으로 돌아와서, 자, 백에서는, 자, 중심쯤에다가 이걸 놓고, 자, 스케일을 이용해서 가운데 버튼으로 폭을 좀 조절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으로 길이를 좀 조절을 하셔가지고,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게 이제 적당한 이 정도 면을 유지를 해서 사이즈를 조절해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얘도 무브 하시고 Alt를 눌러서, 죄송합니다. Alt를 눌러서 센터를 딱 맞춰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맞춰 주시면,
자, 이제 오른쪽 컨트롤 패널에 자, 디그리 3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거는 자, 여기 CV 헐을 체크를 해주시면 자, 이렇게 뜨는데 자, 디그리 3이면 가로로 3등분. 자, 그 다음에 또 디그리 뒤에 있는 3이 이제 세로로 3등분이 돼 있다라고 하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이 쉐입의 형상이 이렇게 앞쪽 스크린 쪽에 배가 부르고 이제 키보드 쪽 버튼 쪽이 좀 들어가 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3등분 정도 갖고는 좀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5로 바꿔주시고 엔터를 한번 더 쳐주시고 스페이스바를 누르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CV를 5개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레프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레프트로 들어간 다음엔 서페이스로 선택을 해서 적당한 앞쪽에 갖다 주시고, 자, 윗부분 CV를 선택을 해서 자, 뒤로 이제 무브를 해주십니다. 자, 할 때 여기는 이제 CV를 그냥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4개가 떠요. 4개가 뜨는 이유는 자, 여기처럼 하나, 둘, 셋, 4개가 똑같은 선상에 있기 때문에 레프트에서 보면 여기가 이렇게 클릭할 때 4개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꼭 CV 이런 식으로 잡을 때는 드래그를 해서 동시에 잡고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선택이 되면 무브 명령어 주시고 가운데 버튼으로 자, 적당히 움직여 주시고, 그리고 또 전체를 잡고 좀 아래쪽으로 조절 자,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얼추 이제 형상이 맞아지는데요. 지금 만드는 거는 이제 이 핸드폰의 기본 면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런 베젤의 두께를 맞추는 게 아니라 실제 여기 있는 이 키보드의 이 핸드폰의 스킨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한 번에 다 맞추시려고 하면 계속 이게 이제 이 CV와 이제 헐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쪽을 움직이면 무조건 한쪽에 다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어느 정도 받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면서 조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좌우도 있지만 이렇게 위로 올려서 조절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정면에서 사이드 뷰에서 봤을 때, 자, 이렇게 곡선이 만들어지면 얼추 맞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이드에서 볼 때 섹션을 맞춰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탑뷰로 가서, 자, 탑뷰를 보면 지금 저희가 만든 이제 얘는 이제 탑에서 봤을 땐 직선에 가깝죠. 직선이죠. 근데 지금 여기 보면 핸드폰의 스킨은 자, 배가 불러 있는 곡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이 CV를 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움직이게 되면, 자, 핸드폰은 좌우가 대칭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만들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좌우 대칭일 때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CV를 동시에 잡고 똑같이 선택을 해서 꺾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 이렇게 쉐이딩을 걸어서 자, 보는데, 자, 이 부분이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은, 자, 요 부분입니다. 이 2개의 부분이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아랫부분은 이제 얼추 맞았기 때문에, 이 2개 부분을, 자, 이렇게 잡고, 다시 탑으로 와서, 당겨서 이렇게 맞춰주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잡았죠? 그러면 이제 다시, 혹시 모르니까 레프트로 가서 자, 이 형상이 틀어졌는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제 뒤로 밀려나 있는 게 보이죠? 자, 이럴 때는 자, 밀어서 자, 이렇게 중간 부분까지 맞춰 주시고,
이제 뒤로 물려 있는 느낌이죠. 자, 그러면 다시 잡고 앞으로 조금 당겨 주시고, 자, 이렇게 조절이 됐으면 다시 탑으로 가서 이렇게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자, 이렇게 정면과 이제 정면에서 보는 이 면이 탑과 사이드에서 일치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요 면은 서페이스 선택해서 CV 헐값을 안 보이게 체크를 꺼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스킨이라고 하고, 자, 얘를 사인해서 잠깐 숨겨줍니다. 자, 이제 그럼 이제 레프트를 이제 만들어 볼까요? 정문을 만들었기 때문에 레프트를 한번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레프트도 똑같이 플랜을 불러와서 중심에 정렬을 시키고, 스케일을 이용해서, 자, 폭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이용해서 길이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얘도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게 적당하게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CVO를 선택한 다음에 똑같이, 자, 요 간격이 3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와 같이 여기도 5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택된 상태에서 이번엔 뒤쪽에다가 5를 기입하고 엔터. 자, 그럼 이제 5개가 만들어졌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정면으로 가서, 자, 일단 옆에 쪽에 만들어 주고요. 자, CV를 선택해서, 자, 대략의 큰 형상대로 만들어 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좀 더 이제 좀 디테일하게 이제 이렇게 조정을 할 건데요. 이렇게 해서, 자, 사이드에서 봤을 때 조절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탑뷰로 가서,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좌우로 이렇게 당겨서 만들어야겠죠. 얘도, 자, 앞과 뒤가 대칭이기 때문에, 자, 요 2개를 잡고 이동시키고, 자, 요거 간격은 이제 봐야겠죠.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얼마나 휘는지,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자, 여기서도 이 튀어나온 면이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 이 부분이 제일 많이 튀어나오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뒤로 가 있는 걸 봤을 때 서페이스를 선택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밀어서 이 위치를 맞추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뒷부분이 조금, 자, 여기까지 이렇게 맞춰 주시고요. 다시 이제 탑으로 가서, 예, 얼추 맞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이드 뷰도 맞아진 거예요. 그래서 잠깐 스킨 레이어를 킨 다음에, 자, 이렇게 되어 있겠죠. 자, 요거서도 여기도 완료가 됐으니까 헐을 지워, 이제 체크를 꺼주고, 자, 여기서는 뭐 여기를 만들었으니까 여기는 똑같이 미러를 시키면 되겠죠. 2번 만들 필요 없이 미러를 시켜서, 좌우니까 이제 X, Z 체크하시고
넘겨주시면 이렇게 미러가 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백으로 가서 지금 만들어진 이 스킨을 전부 다 선택을 한 다음에 이 스킨에다가 다시 어사인 해주시고 잠시 꺼둡니다. 자, 이렇게 꺼주시고 똑같이 플랜을 하나 더 가운데 정렬을 해서 스케일로 다시 폭, 길이 조절해 주시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얘네도 이제 CV허를 다시 켜주시고요. 레프트로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뒷부분을 만들어야겠죠. 자, 이 뒷부분은 거의 그냥 플랫한 것 같지만 약간 배가 불러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가운데 일단 부분만 두 개의 줄을 다 잡고 빼서 자, 패러하게 이렇게 만든 다음에 자, 선택해서 다시 가운데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잘 맞아 있겠죠? 그럼 똑같이 탑으로 가서 쉐이딩, 자, 탑에서도 얘는 이제 앞과 틀리게 얘도 이제 평면이기 때문에 뭐 구부릴 일이 없겠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자, 서페이스를 잡고 튀어나온 면이 맞는지 요 면에다가 맞춰줘야겠죠. 자, 이렇게 맞춰주고 다시 레프트. 자, 이렇게 오면 자, 제일 튀어나온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윗부분하고 아랫부분만 잡고 자, 이렇게 맞춰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맞춰주면 딱 맞겠죠? 네. 자, 이렇게 맞춰져 있는 면을 자, 다시 CV를 없애주시고요. 자, 여기 켜주시고 어사인 같이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됐죠. 그럼 바로 앞과 뒤 양쪽 옆면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이제 다시 한번 꺼주시고요. 자, 백으로 가서 자, 이제 윗면과 아랫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윗면을 먼저 탑뷰로 가서 똑같이 자, 플랜을 다시 센터 부분에 Alt 누르고 클릭을 해서 만들어 주시고 스케일을 이용해서 자, 간격 그 다음에 폭을 수정을 해주시고 자,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여기서는 이 가로 부분의 이제 폭을 4개로 만들겠습니다. 뒤가 되겠네요. 4개로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4개로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쉐이딩 켜주시고 백으로 가서 자, 아래에 있는 부분을 그대로 올려옵니다. 자,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CV 가운데 있는 부분만 3줄을 잡고 살짝 올립니다. 자, 이래서 맞춰줍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기도 좌우가 대칭이니까 양쪽 끝만 잡고 자, 이렇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리고 높이를 맞춰주고요. 네. 이렇게 맞춰졌으면 이제 사이드로 가서 자, 사이드에서는 앞뒤로 이제 곡선이 있는데 앞에가 조금 많이 내려오고 뒤는 약간만 내리는 곡선이 있죠. 자, 그러면 자, 앞에를 잡고 이건 이제 앞뒤가 비대칭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내려주시고요. 뒤도 살짝만 가운데 부분이 조금 밀리는 것 같으니까 뒤로 좀 당기고 위로 살짝 자, 이러면 사이드 맞고요. 자, 정면에서도 이제 다시 조절하면 맞겠죠. 자, 그러면 서페이스를 잡고 자, 이렇게 해서 높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레프트로 가서
가운데 부분에 있는 두 개만 살짝 내려주시고 다시 앞에 와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가운데 부분만 살짝 올려주시면, 네, 이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자, 윗부분을 선택을 한 다음에 에디트에서 듀플리케이트에서 미러에서 X, Y 값 체크해 주시고 그 화면 저 아래쪽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럼 똑같이 올려주시고요. 백에서 아랫부분 높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면이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앞뒤 위에 아랫면은 이제 CV 값을 지워 주시고요. 자, 스킨에 어사인 해 주시고 다시 활성하면, 자,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이제 다 6개 면이 다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만들어지면 인터셉트 기능을 이용해서 클릭을 해서 이제 면을 이제 완성을 할 건데요. 인터셉트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이렇게 교차된 부분에서 이제 보일 수 있는데, 인터셉트라는 거는 이제 여기서 너무 굵게 되어 있네요. 자, 인터셉트는 이렇게 교차된 부분, 여기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아래로 쭉. 자, 이렇게 모두 교차된 부분에서만 COS를 생성을 합니다. COS, 커브 온 서페이스를 생성을 해요. 그래서 인터셉트를 사용을 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교차가 다 돼서 잘라지는 부분을 확인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그걸 염두에 두셔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인터셉트를 이제 선택을 해주시고, 인터셉트 선택을 해주시고, 자, 앞과 뒷면과 연계되어 있는 모든 면을 이제 할 겁니다. 자, 앞과 뒤를 먼저 선택을 해주시면, 그리고 인터셉트를 해주시면, 자, 이렇게 보라색으로 주변 테두리가 변경이 됩니다. 이게 이제 인터셉트를 할 준비가 돼 있고, 이제부터 클릭하는 면은 이 보라색과 연계되어 있는 모든 면에서 이제 인터셉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했던 부분들이 이제 COS가 생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양쪽 사이드 부분, 자, 생성이 됐죠. 자, 그리고 여기도 자, 이렇게 생성이 됐죠. 그 다음에 윗부분, 이렇게 윗부분 생성이 됐죠. 이렇게. 자, 그리고 아랫부분, 자, 이렇게 생성이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이제 COS가 생성이 안 된 부분은 사이드하고 윗면, 아랫면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도 똑같이 나스팅 해주시고, 자, 옆에 사이드면 선택 해주시고, 인터셉트 해주시고, 그럼 여기 똑같이 여기도 보라색으로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윗면 클릭, 자, 생성됐죠. 자, 아래면 클릭, 자, 생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모든 6개 면이 서로 교차되는 부분에서 COS가 자,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자,
자, 이렇게 생성이 됐으면 이제 제일 그 다음이 이제 트림을 하면 되겠죠. 트림 할 때는 자, 트림을 선택해 주시고 내가 트림하려고 하는 면을 두 번 클릭하면 이렇게 파란색 십자가가 뜨면 이 파란색 십자가가 있는 부분에서 요만큼 이 부분만큼만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만큼의 COS로 다 딱 독립되어 있죠. 이 부분만 남기고 주변부를 지워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한번 자 엔터 내지는 스페이스 아니면 여기 킵 버튼을 클릭을 해주면 자 이렇게 지워지겠죠. 자 이렇게 지워집니다. 자 그리고 얘 똑같이 위 두 번 클릭하면 이번에는 이 부분들이 쭉 없어지겠죠. 이 부분들이 없어질 겁니다. 자, 이렇게 없어졌죠. 자 그래서 자 클릭을 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이거는 뭐 나올 때마다 하는 건데 자 여기에 이제 여기에 찍혀 있을 때 자 아랫부분 이제 이 우측 하단에 여기 이제 보시면 아까는 킵 파란색 화살표였죠. 가운데 이제 디스케이드라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를 클릭을 하면 자 이렇게 클릭한 부분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클릭할 때부터 빨간색 화살표로 지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하면 엔터 하면 잠시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를 부분을 선택을 해주면 이 주변이 지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때부터 고치기 전까지 이렇게 빨간 십자가로 표시가 되는데 다시 여기만 남기고 싶으면 우측 하단에 있는 킵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트림에서 기능이 자 이렇게 해서 하나 찍었을 때 자 맨 마지막에 자 이 부분 디바이드라고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디바이드 얘를 클릭을 해주면 자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없어진 게 아니고요. 쉐이딩을 다시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렇게 분리가 된 거예요. 이거는 면이 두 개가 된 거죠. 이럴 때 디바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언트림 해주시고 자 얘도 그래서 이제 디바이드를 한번 눌러주면 이렇게 노란색 화살표로 표기가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킵을 할 거니까 킵을 해주셔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하면 이제 그 기본 이제 이 휴대폰의 기본 면을 다 만들어 온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 휴대폰에서 여기서 이제 다 만들어진 기본 면에서는 이제 그 휴대폰에서 보여지는 이제 기본 R이 있겠죠. 그 기본 R에 맞춰서 이제 여기 라운드를 줄 겁니다. 자, 라운드를 줄 때는 뭐 이건 사진을 보면서 이제 주는 건데 지금 이거는 밑바탕에 이제 모델링이 돼 있는 뭐 요거 이미지를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몇 알 정도가 들어갔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고요. 2알 정도가 들어가 있네요. 자, 그러면 자, 서페이스 에디터에서 자, 라운드 2를 클릭을 해주시고, 자, 제일 먼저 이 부분에 이제 클릭을 해주면 이제 쭉 이 모서리를 따라서 이제 활성화가 된 게 보이는데요. 자, 이때 자, 이렇게 호 있는 부분이 흰색으로 활성화되어 있을 때
키보드에서 2를 타이핑해 주시고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치수가 변환이 됩니다. 그리고 위치는 이 파란색 꼭지점을 클릭을 해서 하면 위치는 계속 이동을 합니다. 자, 일단 여기서는 뭐 가변할이 아니라 그냥 2mm로 쭉 이 레일을 타고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2mm, 자 2mm를 클릭을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mm, 엔터. 자, 그럼 이제 R이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됐지요. 그럼 나싱 해주시고 쉐이딩 걸으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라운드가 들어가면 자 이렇게 이런 식이 됩니다. 이렇게 위는 이제 남아 있죠. 자, 이럴 때는 탑뷰로 화면을 이동을 하고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이 모서리 있는 부분 튀어나온 부분 선택을 하고 스페이스바 엔터 그리고 이 호어 라인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잡힐 때는 엣지라고 표기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하면 됩니다. 예, 이렇게 잡고 엔터. 자, 그러면 COS가 생성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트림. 이렇게 깔끔하게 잘라졌죠? 자, 그럼 밑에도 마찬가지로 자, 요걸 잘라야 하기 때문에 자, 밑에 면 잡고 탑뷰로 이동한 다음에 저 프로젝트 해주시고 자, 여기 있는 라인을 탑뷰에서 선택을 하셔서 클릭해주면 자, 이렇게 COS가 선택된 거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성된 걸. 자, 그러면 트림에서 똑같이 해주고 엔터. 자, 잘라졌죠. 자,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만들어지면 아까 이제 여러 개가 잡힌 게 요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걸 이제 아이소팜이라고 하는데 아이소팜 값을 이제 안 보이게 해주는 부분은 자 서페이스를 다 선택을 하시고 아이소팜 컨트롤 패널에서 UV 되어 있는 부분을 하나 둘 체크를 해주시면 요 아이소팜이 사라지게 됩니다. 없어진 건 아니고요. 디스플레이 상에서 이제 표기만 되지 않는 상태를 만든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R을 이제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이제 돌아가는 R을 넣을 건데요. 여기도 똑같이 ER을 넣으면, 뭐, 원래대로 하면 ER을 넣으면 되는데, ER을 넣게 되면 면이 터지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 면이 터지는 이유는 뭐냐면, 자, 여기서부터 이제 메인알과 서브알이라는 개념이 생기는데, 만약에 이 지금 탑뷰에서 여기 이제 모서리 세로 부분에 이제 ER을 집어 넣었다고 했을 때, 이 ER이 만들어지는 계기는 자 여기서 수직으로 끊고 해서 지금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2mm인 겁니다. 2mm.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ER을 넣어버리면 R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알리아스는 기본적으로 4개의 점, 2개의 면, 4개의 면 이렇게 짝수로 되어 있는 그 좌표가 있어야지만 면을 안정적으로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자, 점이 하나, 둘, 세 개밖에 없고 면도 하나, 둘, 셋밖에 없는 이런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R을 넣을 때 이제 뭐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뭐 정확한 치수를 할 때는 뭐 똑같이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옵션에도 있고. 하지만 이제 순수하게 이제 모델링을 이제 먼저 할 때 이런 그 면이 터지거나 하는 오류를 방지를 하려면 자, 이 세로에 먼저 준 메인알이 2mm라고 하면 위에 부분 지금 여기에 줄 알들은 1.5mm에서 1.8mm 정도
이렇게 주면 뭐 여기랑 뭐 0.2mm 차이밖에 없죠. 그래서 눈으로는 뭐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 이렇게 만들어지면 R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밑에서 오는 ER이 있고 자 이렇게 돼서 자, 윗부분은 R이 작기 때문에 자 요런 형상으로 R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요 부분이 90도가 아니라 여기 이제 90도죠. 근데 90도가 아니라 이렇게 R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자연스럽게 잘 돌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서브 R이라고 합니다. 서브 R. 자, 여기는 메인 R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여기를 2mm를 넣어줬으면 이 위는 한 0.8, 0.5 정도를 넣고 돌리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요. 뭐 2mm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터지는 건 아니에요. 잘 돌아갈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안정적으로 터지면 또 언트림해서 다시 지우고 또 면 또 만들고 COS 지우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해지니까요. 뭐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미리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똑같이 이제 이번에 할 때는 어쨌든 이게 교육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2mmR을 넣었을 때하고 이제 1.5R 넣었을 때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럼 라운드를 하고 자 여기 2mm 자 2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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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돌아갔죠. 자 이렇게 한 방에 돌아가는데 어떤 때는 이게 하다가 안 찍힐 때가 있고 지금 이게 두 개가 계속 찍힐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 트림된 면이 뭔가 좀 안 좋은 거예요. 불안정한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렇게 한 바퀴 같이 돌아가는 형상이라고 하면 좀 이게 딱 하나만 떠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엔터나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자 되는데 자, 면이 안 만들어지죠? 자, 면이 안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클릭을 해서 1.8을 한번 쳐볼게요. 1.8. 자, 1.8로 하고. 자, 1.8로 하니까 만들어지죠? 자, 요런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이렇게. 지금 그림하고 만든 것처럼 똑같이. 원래대로 2R을 넣어서 만들면 이 부분이 90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요렇게 돼서 이렇게 올라서 얘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90도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차이가 0.2mm입니다. 여기서 1.8mm고 여기는 2mm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0.2mm가 들어오면서 여기서 라운드가 줘서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는 R의 조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만들어졌고요. 자,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자, 이렇게 만들어지면, 자, 이렇게 육안으로는 그렇게 크게 뭐 차이를 느낄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라운드만 똑같이 1차, 2차 들어갔으면 엔터.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자, 나싱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 휴대폰에 만들어져 있는 기본면은 다 완료했고요. 이제 스킨 레이어에 자 선택해서 다 어사인 하시고 자, 이쯤에 되면 이제 세이브를 뭐 처음부터 세이브를 해야겠지만 오늘 날짜
델리트해서 자, 이게 자, 선택을 했을 때 이 초록색으로 표기가 되는 거는 지금까지 이 스킨을 만들면서 이제 링크가 걸려 있다든지 이제 히스토리가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링크가 살아 있는 거죠. 이럴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이 링크 때문에 이제 면이 훼손되거나 변형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저장을 한번 해놓은 후에는 델리트해서 꼭 컨스트럭션 히스토리를 체크해서 지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지워주면 이제 초록색이 없어지고 흰색으로만 활성화가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지금 보이는 이런 아이소팜 값들이 보이니까 컨트롤 패널에서 자, 체크 꺼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휴대폰의 이제 기본 면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당분간 이 기본 면은 이제 쓸 일이 없어요. 이제 계속 이제 도면 뜻이 이제 정면에서 디자인 라인을 이제 만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레이어를 이제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레이어에서 뉴 레이어를 꺼내서 자, 여기를 커브라고 하겠습니다. 커브. 자, 백으로 가서 자, 이제 뭐를 하냐면요. 자, 여기 이제 기본면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여기 이 베젤이죠. 이제 이 베젤을 만들 겁니다. 베젤의 라인을. 그리고 이 베젤 라인을 만들 때는 EP 커브를 사용을 해서 만들 겁니다. 그래서 EP 커브를 이용해서 라인을 따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EP 커브도 센터 피봇을 해서 이 도면의 중앙에 오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두 개를 잡고 조금 내려서 자, 여기에 있는 이 베젤의 끝 파란색 라인에 일치를 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라인을 하나 다시 세로로 그어주시고, 양쪽 끝단 잡고 꺾어서 자, 여기 이제 맞춰주는데 자, 위아래하고 간격이 좀 틀리죠. 자, 12 조금 올려주시고 이거는 좀 각이 만들어 주시고 좀 더 그냥 당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겨주고 자, 이렇게 외곽에 맞게 CV를 조절을 해서 형상을 또 동일하게 맞춰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일하게 맞춰줍니다. 이렇게 맞춰졌으면 자, 이거를 자, 에디터에서 듀플리케이트 미러에서 자, XZ 체크해 주시고 고. 자, 그럼 이렇게 똑같이 가게 되겠죠. 자, 그리고 위에 있는 거는 컨트롤 CV 복사를 해서 무브에서 아래로 내려서 아랫부분에 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양쪽 똑같이 CV 잡고 반대로 꺾어 올려서 자, 이렇게 맞춰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양쪽 이 CV를 잡고 동일한 폭으로 늘려야 하는 조건이 생기면, 그러니까 여기서 좌우로 동일하게 얘네들을 동일하게 늘려야 한다고 하면 이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이 CV 두 개만 잡고 센터 피봇을 하신 다음에 스케일을 선택을 해서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드래그를 하면 동일하게 좌우로 벌어지게 됩니다. 이 기능은 뭐 스킨이든 커브든 동일하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되도록이면 스킨에선 쓰지 마시고 이렇게 도면 뜰 때는 이 커브에서 CV나 이런 걸 사용할 때는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 자, 여기서부터 이제 쓰는 이제 도구는 여기 이제 R을 넣어야겠죠. 이 R, 이게 커브에서 R을 만들 때는 필렛이라는 도구를 쓰는데 자, 커브 에디트에 보면 자, 요런 마크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클릭을 해주시면 자, 이렇게 커브 필렛이라고 있습니다. 레디오스 G2 커벤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도면, 우리가 이제 모델링 할 때는 G2 값을 맞춰서 하는데, 이렇게 도면화되어 있는 작업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도면할 때는 탄젠트 값을 맞춰서 합니다. 탄젠트 값을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센터 레디우스라고 되어 있는, 여기가 이제 아래 사이즈입니다. 자, 여기를 뭐 3R을 넣어주시든지, 뭐 3R 정도 먼저 시작을 해볼까요? 해주고, 나머지는 건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자, 여기 클릭해 주시고, 클릭하고, 자, 하면 이제 여기 커브가 생성이 되죠. 지금 3R을 줬는데, 뭐, 좀 차이가 있죠? 그럼 5R 정도를 줘보겠습니다. 자, 5R 주니까, 뭐, 상당히 거의 근접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는 딱 맞는데 갈수록 벌어진다는 얘기는 이쪽 커브가 정확하게 여기에 세팅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그것만 이제 조절을 하면 되거든요. 일단은 자, 그러면 여기만 조절을 먼저 할 수 없으니까, 자, 여기도 똑같이 필렛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자,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먼저 윗부분을 탄젠트 값으로 얼라인을 해주고요. 탄젠트 값으로 얼라인을 해주고요. 자, 여기 두 개를 드래그로 해서 CV를 잡고요. 무브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로 하단으로 내려줍니다. 그러면 똑같이 딱 마주치게 되겠죠. 여기도 동일하게 맞겠죠. 이렇게 조절을 해줍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 똑같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커브 필렛을 이용해서, 자, 여기도 좀 모자라네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6R 정도를 넣어보겠습니다. 네, 6R. 그리고 여기는 동일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베젤 아웃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베젤 아웃라인을 만들었으면 다음은 이 안쪽 베젤 라인입니다. 안쪽 베젤 라인입니다. 안쪽 베젤 라인을 만들 때는 똑같이 패럴하기 때문에 이 라인을 그대로 컨트롤 CV 복사해서 아래로 내려오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커브를 컨트롤 CV에서 똑같이 갖춰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약간 위가 모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CV만 살짝 변경을 하고요. 자, 필렛을 쓰기 위해서는 교차가 돼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길이를 맞춰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얼추 맞네요.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자, 여기는 센터 피봇 스케일로 좌우로 그냥 늘려줍니다. 좌우 가운데 버튼으로 스케일 늘려주고요. 살짝 올려줍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자, 이 부분은 에디트에서 디플리케이트 커브 미러 해지명이 똑같이 만들어졌겠죠.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CV 쭉 내려주시고, 자, CV 양쪽 끝단 잡고 역으로 형상을 만든 다음에 센터 피벗 스케일 가운데 버튼 넉넉하게 교차되게 만들어 주시고, 다시 가운데 있는 CV만 잡고, 자, 형상대로 만들어 줍니다. 이 상태에서는 똑같이 커브 필렛을 이용해서 G2값 맞춰 주시고, 자, 여기가 5R이었는데 이제 안에는 더 적어졌죠. 그렇게 여기는 한 2R에서 3R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자, 2R 정도로 한번 조정을 해서 2R보다는 크네요. 그럼 3R을 먼저 줘보겠습니다. 3R. 그리고 여기도 3R. 그죠? 그리고 여기도 3R이 될까요? 여긴 좀 더, 여기도 3R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베젤을 만들었습니다. 이 베젤 라인은 이제 다시 한번 정보를 말씀드리면 우알, 3알, 3알, 우알이고요. 3알이고요. 여기가 예, 유갈이네요. 유갈. 여기는 유갈입니다. 유갈. 자, 이렇게 해서 이 베젤 아웃라인을 따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면 나머지는 또 똑같이 이 안쪽에 있는 또 베젤 라인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라인에서 여기까지도 라인이 또 두 개가 있죠.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만드냐면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는 면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CV를 조절해서 한다기보다도 옵셋이라는 툴을 이용해서 자, 하게 됩니다. 이 옵셋은 팔레트에서 오브젝트 에디트에 보시면 여기 옵셋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옵셋을 클릭을 하셔서 자, 커브, 원래 만들었던 커브라면 화살표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죠. 근데 지금 우리가 만들 커브는 안쪽에 있죠. 그럼 이 화살표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넘어옵니다. 자, 이 클릭을 넘어온 상태에서 옵셋 값에서는 디스턴스가 1mm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넘어오는데 1mm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자, 1mm 체크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는 스페이스바나 엔터 아니면 우측 하단에 옵셋을 클릭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라인이 이렇게 내려오죠. 자, 내려오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럼 라스팅 똑같이 옵셋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화살표 라스팅. 자, 이렇게 해서 클릭을 계속 해주시면 네, 원하는 대로 라스팅 해주시고 클릭. 자, 클릭. 이렇게 해서 옵셋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안쪽도 옵셋 기능을 이용해서 자, 여기선 이게 1mm인데 여기는 좀 폭이 좀 깊죠? 한 5mm 정도는 될 것 같아요. 5mm는 넘어가네요. 3mm, 네, 3mm 정도? 3mm로 하겠습니다. 3mm. 자, 여기서는 자, 여기 먼저 하고 보여드릴게요. 자, 3mm가 여기는 넘어가죠? 그럼 여기는 2.5mm라고 고쳐주겠습니다. 2.5mm. 자, 2.5mm. 자, 이 상태에서 이를 줄이면 여기는 되게 좁아지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코너 부분이 점점 좁아질수록 옵셋을 쓰게 되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여기처럼 뭔가 이상하게 만들죠. 왜냐면 여기는 3mm, 여기 2.5mm가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옵셋을 하실 때는 코너 부분이 점점 좁아진다 라고 할 때는 새로 필렛을 이용해서 만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만드시고요. 자, 똑같이 옵셋을 이용해서 여기도 3mm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3mm. 그리고 이 부분은 자, 에디트에서 미러로 보내겠습니다. 미러. 자, 이렇게 미러로 보내면 이제 필렛을 쓰려면 이 라인과 이 라인이 교차가 돼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아래 부분도 교차를 시키기 위해서 센터 피봇 지금 이거는
여기서 옵셋이 됐기 때문에 아직 그 링크가 해제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먼저 풀어주고, 자, 링크를 푸는 방법은 이 상태에서 잡고 똑같이 델리트에서 컨스트럭션 히스토리 엔터에서 지워주면 됩니다. 자, 이 상태가 되면 CV 센터 피봇 스케일로 살짝 늘려주고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센터 피봇 스케일 늘려주고 살짝. 자, 이 상태부터는 똑같이 필렛을 기능을 이용해서, 자, 이 필렛이 훨씬 커졌죠? 자, 이럴 때는, 자, 3mm랑 2mm, 2mm 정도가 되겠네요. 2mm 정도로. 2mm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보이는 베젤을 이제 베젤 라인을 다 만들었고요. 이렇게 커브를 다 만들었으면 이 베젤 커브는 이 커브에다가 어사인 해서 넣어놓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 안에 있는 이제 버튼, 지금 여기 있는 버튼, 자, 이렇게 다 작업을 할 겁니다. 이제 홈 버튼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CV, 복사, 스케일, 자, 컨트롤 CV, 스케일로 좀 줄여주고요. 무브하고, 자, 이렇게 곡선이 안 맞을 때는 가운데 부분 센터 피봇 스케일 늘려서, 자, 이렇게 맞춰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면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면과 패러하게 되기 때문에 컨트롤 CV 복사해서 그대로 갖고 와서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늘려서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맞춰졌으면 이 부분은 미러에서 잠시만요. 미러에서 센터가 잘 못 맞았나 보네요. 그래서 이럴 때는 피봇을 선택한 다음에 피봇을 알트로 가운데다 만들어 주신 다음에, 자, 미러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오면 정확한 정중앙에 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다시 이제 커브를 하나 만들어서, 자, 이렇게 커브를 조절을 해서 한 다음에 컨트롤 CV 이렇게 조절하시고, 그리고 피봇을 알트 누르고 그리드 한 가운데다 놓고 다시 똑같이 미러. 지금 보니까 이 그림 편집을 잘 못했네요. 자, 일단 이건 미러가 지금 여기는 딱 정중앙에 맞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여기 좀 빗나가는 거 부분은 그냥 인정을 하고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면 지금 여기서도
자, 이렇게 여기 이제 튀어나온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을 편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편집을 하는 방법은 커브 섹션을 이용하는 건데요. 자, 팔레트에서 커브 섹션은 커브 에디트. 자, 이게 커브 섹션이라는 툴입니다. 이 커브 섹션 두 번 클릭한 다음에 트림이라고 되어 있죠. 트림이라고 하면 트림은 자 이렇게 해서 트림 체크도 고 해주시고 하나 클릭할 때마다 빨간 화살표가 클릭하는 부분에 생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빨간 화살표를 기점으로 해서 자 이 위에 지나가는 라인 그 다음에 이 위에 지나가는 라인 이 기점으로 해서 잘라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면 하단에 있는 고를 클릭하든지 스페이스바나 엔터를 눌러주시고 자 튀어나가 있는 부분에 커브를 선택을 해주면 잘리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잘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커브 위에 있는 커브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이렇게 한 덩어리 여기도 한 덩어리 면이 두 개로 나눠져야 하는데 이럴 때는 커브 섹션을 두 번 클릭해서 똑같이 자 트림이 아니라 세그먼트를 선택을 한 다음에 자 이때는 선택을 하면 화살표가 뜨지 않아요. 뜨지 않은 상태에서 하단에 있는 고를 클릭하거나 스페이스바 엔터를 누르시고 자 잘려질 면 자 이면 커브를 클릭 그 다음에 다시 클릭 자 이때는 이게 눈으로 명확하게 잘렸는지 안 잘렸는지 확인이 안 돼요. 근데 그렇다고 계속 클릭을 하게 되면 잘리는 이 개수가 늘어나게 돼요. 커브가. 그러니까 꼭 한 번씩만 체크를 한 다음에 나스팅을 하고 자 이렇게 잡아서 선택을 해서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델리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서 안 됐는지 이제 여러 개가 쌓였을 수도 있으니까 커브를 한번 이렇게 찍어서 여러 개가 뜨는지 확인을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개가 뜬다고 하면 그 한 개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은 다 델리트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커브 섹션을 가지고 자, 이 부분 선택해서 자, 윗부분 잘라주시고 아래도 자르고 아래도 자르고요. 자, 여기도 자르고 자, 이렇게 자르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다 잘랐으면 자, 이 부분이 이제 R이 필요한데 여기는 뭐 R은 그게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라운드 툴을 줘서 R을 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탭화면이 뭐 올라오는 R이군요. R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칼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베젤하고 홈 버튼이 만들어진 게 되고요. 자 요거랑 똑같이 아랫부분도 만들어지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버튼이 똑같은 것 같지만 실제로 다 조금씩 다 틀려요. 그래서 다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라인 셋 피봇 무브에서 가운데에 정렬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라인을 맞춰주시고요. 컨트롤 CV 복사 컨트롤 CV 복사 컨트롤 CV 복사 컨트롤 CV 복사해서 계속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자, 직선을 하나 만들어서 로테이트로 방향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컨트롤 CV, 로테이트, 컨트롤 CV. 자, 이렇게 되면 이 커브 3개를 선택을 해서 디플리케이트해서 미러.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아까 사용했던 커브 섹션을 이용해서 이 튀어나간 선들을 다 편집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세그먼트 선정해 주시고, 엔터.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지금 CV가 막 바뀌는 게 맞죠? 이러면 정상적으로 다 잘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똑같이 이 커브도 마찬가지로 잘려야겠죠? 하나, 둘. 자, 표시가 안 나더라도 한 번씩만 클릭을 해주고요. 2번 클릭 이상 하면 라인이 계속 겹쳐져서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모델링 하기가 되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클릭할 땐 좀 더 신중하게 한 번씩만 확인하면서 클릭하는 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이렇게 되면 잘려진 게 보이죠? 얘네들은 선택이 되면 다 델리트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좀 더 확보를 해서, 자, 가운데 부분 이렇게.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전부 다 이제 이 도면은 다 이렇게 작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 커브에다 다 집어넣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배제를 만드는 원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배제를 만들 때는 이쯤에서 다시 한번 저장을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Save as. 그러면 이제 만들어놨던 기본 스킨면을 불러오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도면이 가운데에 있는 게 보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도면을 전부 다 선택을 하고요. 레프트로 가서 모델을 앞으로. 자, 이런 거 뜰 때는 그냥 yes 눌러주시면 돼요. 이거는 뭐냐면, 자, 이걸 만들면서 그동안 쌓였던 히스토리를 깰 거냐 지울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움직이면 그 히스토리가 지워진다 라고 물어보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자, 똑같이 하면 그때는 yes. 왜 저장을 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muve하고 앞으로 보내줍니다. 왜냐면 이 커브가 스킨에 같이 있으면 트림을 했을 때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멀리 앞쪽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앞에서 사이드 뷰에서 앞으로 갖다 놓더라도 정면에서 보는 건 동일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먼저 베젤은 앞면에 있기 때문에 이 앞면을 선택해 주시고 백으로 와서 프로젝트 한 다음에 자, 이 가장 외곽에 있는
커브를 선택을 해줍니다. 가장 외곽. 가장 외곽에 있는 커브를 선택해 준 다음에 자, 고 아니면 스페이스바 엔터를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면에 COS가 생성이 됩니다. 자, 이 COS가 생성이 되면 자, 여기서는 트림을 해주는데 트림을 할 때 자, 여기에 십자가를 두 개를 꼭 만들어 주시고 자, 우측 하단에 생기는 그 옵션 그 버튼에서 디바이드를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럼 이게 잘린 게 아니라 디바이드를 하면 이제 잘린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있는데 두 개로 나눠진 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선택을 하면 얘만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레프트로 가서 자, 이 창이 자, 이면이 지금 이 앞까지 와야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앞에 선택된 이 면만 선택을 해가지고 레프트에서 무브 명령으로 준 다음에 자, 이것도 똑같이 링크가 깨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yes 눌러주시고 무브에서 자, 요 면까지 맞춰줍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면이 만들어졌으면 이제 앞에 튀어나왔겠죠. 자, 이렇게 튀어나왔으면 다시 백으로 가서 여기서 프로젝트 다시 해주시고 이번에는 두 번째 라인을 다 선택을 해줍니다. 두 번째 라인을 선택해주고 엔터 아니면 스페이스바 눌러주면 자, 이제는 이 안쪽 벌어진 이 안쪽에 COS가 생성이 됐죠. 자, 여기서는 트림을 할 때 자, 가운데 노란색이 아니라 킵! 자, 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옵션 버튼에서 킵을 클릭을 해서 자, 주변을 날려줬죠. 자, 여기서 자, 이렇게 없애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면과 이면이 구멍이 났겠죠. 이제 면적이 틀리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런 상태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팔레트에서 서페이스에서 스킨이라는 툴을 두 번 클릭을 해서 디폴트 값으로 맞춰줍니다. 이게 옵션에 버전에 따라서 2019에는 이게 디폴트 값 뭐 익스텐드 뭐 요게 이제 옵션 값이 있는데 2015나 2016 뭐 요런 거에는 이 옵션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럴 때는 뭐 우리는 여기 잘라져 있는 간격을 똑같이 옵셋으로 잘랐기 때문에 이런 걸 선택 안 하셔도 정확하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스킨을 이용해서 클릭하면 이제 면이 바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P라고 뜨는데 이것도 옵션 창에서 이 아래 컨티니티 체크라고 하는 걸 꺼주시면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면을 하나, 둘, 계속 이제 이렇게 클릭해서 나가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지금 보는데, 자, 이렇게 이제 면이 떨어져 있는 걸 본다고 하면, 자, 이건 이제 2016이나 15는 이런 기능, 이렇진 않을 거예요. 바로바로 딱딱 끊어지는데, 지금 옵션이 있다 보니까 얘는, 자, 이렇게. 자, 여기는 초록색 여기서 끝나고, 여긴 초록색 좀 오버돼 있죠? 이럴 때는 디폴트 값이 아니라, 자, 커넥트 엔드에다 맞추겠다. 라고 하면, 뭐, 됩니다. 그리고 얘도, 커넥트 엔드에다 맞추겠다. 그럼 딱 붙습니다. 자, 이건 한번 이렇게 선택이 돼 있으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커넥트 엔드 라스팅 해주시고 다시 클릭, 커넥트 엔드 라스팅하고 다시 클릭. 이렇게 해서 자,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베젤이 튀어나온 게 보이죠? 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다시 백으로 오셔서 자, 요면을 선택을 한 다음에 요면 선택한 다음에 프로젝트 그런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이 면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면이 풀어졌네요. 자, 앞에 튀어나오면 선택하시고 백에서 프로젝트 그 다음 세 번째 라인 세 번째 라인을 선택해서 프로젝트 자,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됐겠죠? 자, 그럼 이번에도 트림할 때 두 번 클릭 여기 그리고 디바이드를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럼 없어지는 게 아니겠죠? 자, 쉐딩 켜주면 되고 자, 요면을 안으로 넣어줍니다. 근데 이 면을 이제 집어 넣을 때는 뭐가 문제냐면 사이드에서 이 면 깊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만든 이 베젤보다 뒤로 들어가게 지금 이게 링크가 걸려 있어서 그래요. 자, 이럴 때는 이 링크를 똑같이 선택해주고 히스토리를 지워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무브에서 뒤로 베젤면보다는 어쨌든 뒤쪽으로 가게 링크가 다 걸려 있네요. 자, 이럴 때는 전체 베젤면 다 잡고요. 히스토리를 다 지워줍니다. 이렇게 자, 하고 다시 히스토리 다 꼭 지우신 다음에 무브에서 이 베젤면보다 깊이를 더 깊이 넣어주세요. 그렇다고 막 너무 이렇게 막 넣지 마시고 베젤 두께보다 약간 뒤로 되게 자, 이렇게 밀어주신 다음에 다시 정면 그 다음에 프로젝트 그리고는 이제 하시고 안쪽에 있는 커브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여기가 면이 잘리질 않았네요. 그럼 이거 자르고 다시 시작할게요. 이것도 커브 섹션을 가지고 자, 이렇게 잘라주시고 여기도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죠? 네, 똑같습니다. 자, 안에 집어 넣어 있는 면 잡으시고 백으로 와서 프로젝트 제일 안쪽에 있는 커브 다 선택한 다음에 스페이스바 자 눌러주시면 이제 안쪽에 이제 이렇게 또 COS가 설정이 됐죠. 그럼 이럴 때 트림에서 가운데 하나만 꼭 킵 선택해 주셔서 주변을 다 없애 주십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아까와 같이 스킨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익스텐드로 되어 있는데 커넥트 엔드로 바꿔주시고 2016 뭐 15 이 버전에선 이 기능 없으니까 그냥 찍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계속 찍어서 이렇게 해서 면을 생성을 하면 자 이렇게 스크린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요거 똑같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제 여기 홈 버튼 자리도 마찬가지로 자, 이 위에 있는 스킨 홈 버튼 자리도 이 위에 있는 스킨만 선택을 한 다음에 정면에서 프로젝트 홈 버튼 커브들을 다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고요. 프로젝트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프로젝트가 되어 있겠죠.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이 부분을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세 개가 똑같은 면으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바탕만 찍어준 다음에 디바이드를 하게 되면 자 이 바탕 그대로 있고 요 면만
이 세 개만 그대로 다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지금 링크가 걸려 있는 건데요. 자, 얘네도 다 지금 이 링크를 다시 다 선택하고 델리트를 해줍니다. 컨스트럭션 히스토리 델리트 해주고, 자, 앞에 이 면을 하면 세 개가 다 잡히죠. 자, 여기서도 선택한 다음에 레프트로 가서, 자, 이 버튼이 튀어나온 면만큼만 자 이렇게 뽑아줍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뽑은 다음에, 자, 이 사이 벌어진 부분은, 자, 스킨을 가지고 똑같이 이어줍니다. 이렇게 이어주고, 이쪽 면은 대칭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이 면, 이 안쪽 면, 아랫면, 이 옆면, 이 옆면을 잡고 에디트에서 듀플리케이트 미러 해주시면 바로 여기는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이렇게 만들어지면 홈 버튼도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럼 여기도 이 라인을 전부 다 선택해서 히스토리 없애주고요. 자, 이제 정면으로 보면 이제 이 홈 버튼의 가운데 보면 여기가 이제 뒤로 푹 들어가 있는, 이제 굴곡이 안으로 들어가 있는 형상이 보이죠. 자, 이렇게 만드는 거는 키포인트 박스에서 서클을 하나 꺼내서 센터에다 맞춰주고 좀 올려서, 자, 이원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자, 여기 좀 빗나가 보여도 이 서클이 이 그리드상 중심에 있기 때문에 무시하고 딱 이 중심만 맞춰줍니다. 그래서 대략의 사이즈 하나 만든 다음에 컨트롤 CV 복사한 다음에 그대로 스케일링, 그래서 바깥의 원의 제일 넓은 부분을 맞춰줍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맞춰준 다음에 이 커브도 안에 있으니까 레프트에서 앞에 보낸 것처럼 쭉 이렇게 앞에 보내줍니다. 이렇게 대략 앞에다 붙여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이 홈 버튼 앞에, 자, 이 홈 버튼 면만 선택을 해주시고 백에서 무브 프로젝트 하고 작은 원을 선택을 한 다음에,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앞에 홈 버튼 면 잡고 백에서 프로젝트 작은 원만 먼저,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트림 해주는데 디바이드입니다. 디바이드. 자, 그러면 아까 링크가 다시 걸렸으니까 다 잡고 히스토리 지워주고요. 자, 이 면만 잡고 무브해서 안으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적당량. 이 정도, 이 정도만 넣어주세요.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정도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다시 앞에 있는 이 면만 잡고, 그죠? 이건 뒤에 가 있는 거고, 이제 앞에 원래 면이죠. 원래 이 면이에요. 원래 이 면 잡고 백에서 프로젝트, 그리고 이제 제일 크게 만든 원 클릭. 자, 그러면 이제 COS가 좀 크게 생겼죠. 그러면 여기서는 여기만 클릭을 하고 여기를 가운데 옵션 버튼에서 디스케이드를 체크를 해서 이 부분만 없애줍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요런 형식이 되겠죠. 자, 그럼 요 형식에서 뭘로 이어지냐면 프리폼 블렌드라고 있어요. 서페이스에서 이 가운데 요거예요. 요거. 자, 요게 프리폼 블렌드입니다. 이거를 두 번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 탄젠트라고 나오는데 여기를 커벤처 값으로 두 개 옵션을 커벤처 값으로 맞춰주고요. 엣지도 얼라인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한번 1번, 2번 체크한 다음에 확인이 됐으면 엔터 스페이스바. 자, 그럼 이렇게 되면 면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이게 그림보다 이게 좀 굵고 좀 심해 보이면 이 상태에서 링크가 걸려져 있기 때문에 가운데 스킨을 잡고 무브해서 앞으로 살짝 빼내면 자, 이렇게 부드럽게 면이 조절이 됩니다. 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홈 버튼 들어간 것도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제 홈 버튼 만들어졌고요. 요 부분, 자, 요 부분 여기 이제 버튼이 키보드가 들어가야겠죠. 자, 그럼 키보드는 자, 똑같이 이제 키보드 만들 부분 선택해 주시고 백으로 와서 프로젝트 자, 이렇게 버튼 잡고 프로젝트 하면 자,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졌죠. 아이고. 자,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트림해서 자, 여기 잡고 여기 이제 빨간색 화살표지만 옵션 버튼에서 디바이드를 클릭해 주시면 하고 면 전체 다 선택한 다음에 히스토리 한번 지워 주고요. 그리고 이제 서페이스로 버튼을 잡으면 버튼만 이렇게 잡히겠죠? 그러면 사이드에서 똑같이 버튼이 튀어나와 있는 면적까지만큼 끌어와 주시고요. 그럼 나머지는 마찬가지로 스킨을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으면 델리트 해주시고요. 이쪽을 안 만드는 이유는 이쪽을 이제 이쪽에 있는 요 면들을 다 선택을 해서 미러를 시킬 겁니다. 미러를 시킬 거고요.
한쪽에만 미러를 시킬 겁니다. 그러면 한쪽이 다 만들어지겠죠. 모든 만들어진 스킨은 다 레이어에 넣어주시고요. 커브 레이어는 꺼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 노키아 핸드폰을 만드는데 필요한 노키아의 기본면은 전부 다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모서리 알 정도만 이제 넣어주면 되는데요. 모서리 알들은 이제 이런 부분이겠죠. 이런 부분은 이제 알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하고 여기에 알이 들어가는 것들, 뭐 이런 부분들, 엣지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이제 알 들어가는 것만 이제 디테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핸드폰에서 이제 한다고 하면 핸드폰 그림 보면 이제 여기에 뭐 1, 2, 3, 4, 5, 6, 7, 8, 9, 0 샵, 뭐 이런 게 있겠죠. 땡땡이.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디테일한 거는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 작성을 해서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델링 하실 때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